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초전도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본 또한 지금 한국이 초전도체를 상온에서 성공시켰다. 인류사를 바꿀 대발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연구소 등에서도 지금 속속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바로 실현되는 것이냐 정말 기대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초전도학회 검증위원회까지 발족을 했죠. 즉 국내나 해외나 그 검증 절차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단순히 이런 열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풍은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증시에서도 폭발적으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도 자 60% 초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은 이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석배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와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서 초전도체, 어떤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LK99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보통 영하 180도 이하에서 생성되는 초전도체를 상온 30도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온 초전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들 열광이냐?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도체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사전적 정의에서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라고 말할 정도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현상이 유지되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왜 극저온에서밖에 안 되냐? 보통 전자들의 이런 진동이 전자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저항 없이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영하 148도 정도의 극저온이어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려면 초고압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것을 대기에서 지금 상온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전적 정의마저 바꿔버릴 정말 대혁명적인 발견이 나온 것이죠.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정말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전탑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송전탑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먼 곳에서 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많은 양의 전기가 우리가 쓸 만큼 보내지게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0이 된다 라고 하니까 전기 부족 문제는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이 되는 거죠. 처음 뉴스 발표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되겠어? 라고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다가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빠르게 피드백 정도 받거나 연구에 대한 선점 주장을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진이 이번에 LK99 성분, 조성, 제조 방법들을 좀 구체하게 적어놨었습니다. 자, 이것을 미국 국립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의 연구원이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아, 그랬더니 LK99가 충분히 상온에서 초전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새롭게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아카이브에 다시 공개하면서 그 질의가 뜨겁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왜냐면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자, 그가 노벨상 받은 것만 11개예요. 이렇게 11개만 받은 명문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온 초전도체가 정말 진짜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산업 대혁명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어설프게 4차 대혁명, 5차 대혁명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의 물질이라고 항상 불렀고, 그 상용화는 솔직히 저도 제 살아생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선 전력 손실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전기 절약 및 생산이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또한 그 충전 속도 그리고 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 또한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봤던 이런 자기부상 열차가 바로 떠다니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에서도 보통 전기 저항에 대한 발열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이 발열 문제를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전기 저항이 없어지게 되면 반도체의 성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세계 패권을 TSMC와 함께 다투고 있잖아요. 이 기술을 독점할 경우에 TSMC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따라올 자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극저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급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상온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양자 컴퓨터의 보급이 가능하다. 즉 모든 업무의 효율성이 또 극대화된다라고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파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산업의 변화가 올 겁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기술을 아카이브에 그냥 생각 없이 공개할 리는 없겠죠.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이란 이름으로 벌써 한 건 정도는 승인을 냈고, 자, 출원 일자가 21년 12월 20일이에요. 자, 출원인 같은 경우 주식회사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 이미 출원했고요. 저는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자, 거기에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자, 출원 일자가 21년 12월 20일입니다. 자, 보통 출원 같은 경우 출원 후에 1년 6개월 뒤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자, 바로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죠. 자, 23년 6월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 자체가 지금이랑 맞물려서 이미 예전부터 계획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K99가 실제 초전도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론 가능성을 검증했지만 실제는 입증 못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 LK99가 만드는 제조 방법이 특이해서 그래요. 자, 굽습니다. 자, 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자기 마냥 구워요. 자, 간단히 한번 제조 방법 말씀드리면, 자, 인상구리를 925도에서 고온에서 굽습니다. 10시간 정도 구워요. 그리고 나서 구워진 구리를 산화납과 황산화납 이걸 섞어서 다시 725도에서 또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납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타이트라는 구조가 나와요. 아파타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아파타이트가 납이 기본 형태라고 했잖아요. 여기 납원자 일부가 구리로 좀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산화물의 형태가 좀 일그러지게 돼요. 근데 이 일그러지는 과정에서 부피가 0.48%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이 수축하는 부피에 따라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굽습니다. 굽기 때문에 조금 입증이 좀 걸릴 것이고, 그 구워지는 특이한 과정 속에서 화합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고려청자 때부터 해가지고 이 굽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이 선조들의 굽는 기술이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선두로 부각시켜 줄지, 자, 지켜볼 문제입니다. 참 개인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도 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어디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아니면 초전도체가 아니다 막 왔다 갔다 갑론을박하면서 엄청 휩소 심하게 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와중에 허기검증위에서 LK99가 공개 데이터로는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기저항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 구근에서 빠르게 0에 가까워진다. 초전도체는.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비례한다. 천천히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LK99 같은 경우는 자, 자화율 역시 음의 값을 갚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밀한 장비가 부족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 이렇게 반박하는 근거조차도 조금 부실합니다. 그리고 LK99가 자기 부상하는 모습이 초전도체보다는 자성체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죠. 자기 부상할 때는 한 자리에 고정되는 플럭 스피닝 효과가 나타나는데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초전도체의 가능성 적다고 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학계 쪽에서도 말하는 게 자, 초전도체가 아니라 전기 저항만이 작다든가 마이스너 효과가 없는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지금 제3의 물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상온 초전도체 검증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퀀텀 연구소 쪽에다 샘플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은 논문에 대해서 학술지 게재 심사가 끝나는 2-4주 뒤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처음부터 이 검증위원회가 왜 지금 나왔나? 분명히 학술지 게재 심사 끝나는데 정당하게 진행되면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 학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을 서두른 것은 과도한 해석들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학 회장님께서. 자, 금감원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죠? 참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있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멀쩡히 지금 기다리면 될 것을 갑자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주식시장의 영향.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서로 맞다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한 달 동안 2-4주 내 동안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밑으로 쳐받고 심지어 장중 하한가까지 갔었죠. 자, 그런데 바로 초전도체 진위공방에 대해서 이석배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 달 뒤에 직접 설명회 열겠다라고. 자, 요것 때문에 또 바로 또 미친 듯이 30%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게다가 공동주자도 검증 단계가 남았다. 이달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주장, 한쪽에서는 반박,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차트 보시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정지 중인데, 정지 중에 오늘 난리가 났었죠. 정지 중에 난리가 났는데, 덕성 한번 보시면 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저가부터 얼마입니까? 저가 마이너스 21%, 자, 고가 17%, 자, 위아래 지금 변동폭이 30-40%씩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분목 차트만 보셔도, 야,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발라먹으신 분이 계실까요? 생각보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천하제일 단타대가 열렸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선암 같은 경우는 정지여가지고 지금 이런 급락을 피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래가 정지가 풀리는 월요일날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뉴스들로 인해서 아주 전쟁터가 될 겁니다. 당연히 개파락 어느 정도 예상하지만은 덕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잘 잡아줬어요. 잘 잡아주고 있었고, 서남에 안 가니까 서원이 2등줄 해가지고 여기서 위아래 변동폭 어마어마하게 줬었죠. 덕성 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동폭 주고 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뉴스 시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방금 조금 전에는 서남 정말 괜찮은 거 아니야? AK 관련해가지고 뭔가 사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선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 회사에서는 당사의 초전도 기술은 현재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하는 연구기관과는 아무런 협력이나 사업 기록 없었다라고 지금 뉴스를 떴어요. 자, 이거 보고 뭐 누군가는 큰일이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테마주, 급등주의 성격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의 방송, 얘기, 분석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테마주는요, 기본적으로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테마가 잡혔을 때 거기에 대장으로 인식이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갔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야, 정말 그래? 정말 그런 예가 있단 말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주식이 있죠. 자,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매매했을 그 종목 뭡니까? 서현탄메탈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과 관계없다. 공시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미 시장에서는 야, 서현탄메탈 너 그냥 대장해 라고 인식해버린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시장에서 서남을 대장으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관련 있는 회사는 어딥니까? 신성 델타테크겠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추후에 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염두까지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서남이 대장이다 라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 추후에 완벽하게 확실하게 검증되고 나서는 뭐 지분 투자 뿐만이 아니라 뭐 구리, 원자재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뭐 사업 영위, 뭐 여러 가지 진짜 수혜를 받는 주식이 나올 거예요. 그때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일단은 서남을 이용해서 테마 대장주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생각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야, 지금 상한가 정지 중인데 월요일날 어떻게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월요일 어떻게 돼? 정답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 전부 다 마련해 뒀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죠? 자, 갭 상승할 경우, 그리고 그대로 종가, 그리고 갭 하락할 경우, 이렇게 나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갭 상승할 경우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고 보여요. 지금 굉장히 높이 상승하기도 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락 맞아서 매물대 소화를 해주기도 했는데, 선왕 같은 경우는 그런 매물대 소화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매물 다 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 물량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갭상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 만약 갭상이 된다 하면은 요 종가선부터 요 꼬리선까지, 요 라인까지 조금 길게 분할 매수 생각하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퍼센트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요 퍼센트잖아요. 요 퍼센트 보시면 대략적으로 15% 구간 나오네요. 그러면 요 라인 따라서 요 라인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분할 매도 하면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갭상이 안 되고 그대로 들어간다면, 자, 그대로 된다면 종가 그대로 정지가 된다, 시가가 유지가 된다면 일단 절반 날리셔야죠. 절반 날리시면서 밑에서 다시 잡으면서
기본적인 대응 생각하셔야죠. 그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날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요 자체에서는요. 그리고 다시 밑에서 잡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해 보시는 거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개파락할 경우인데, 자, 개파락할 경우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나누셔야 돼요.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안 짜놓으면은요, 여러분, 그 당시 가가지고 무조건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자, 덕성 보세요. 덕성도 시가가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절반 정리하고 밑에서 물 타가지고 반등할 때 정리한다 했었으면 오히려 수익으로 나왔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수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밑으로 빠졌을 때 손절해버리고 뉴스 때문에 다 날아가니까 진짜 또 가나보다 싶어 여기 또 사가지고 또 다시 손절하고 없으실 것 같습니까? 이런 영매매 한번 타버리면 계좌 바로 박살나는 겁니다. 바로 깡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개파락갈 경우 어떻게 되는데 가장 유력하잖아. 개파락갈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인 여기로 잡되, 자, 기본적으로 요 라인 기준으로 잡되 요 밑에 분할 매수 걸어둬야 되는데요. 그 비율, 가격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선암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제가 무엇보다 개파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자세하게 가격대, 매물대, 평단가가 종가 기준으로 위에 있으신 분, 종가 아래 있으신 분, 그리고 저 밑에 평단가 낮으신 분, 그 세 분의 기준으로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 자,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월요일날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매물대까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자, 유튜브에 대충 해버리면 구독도 안 하시고 그냥 대충 보고 나가가지고 본인 것처럼 베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자, 대응 전략 적어놨으니까 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010-7625-3168로 자, 선암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받고 모든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8시 50분에 당일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는데 자, 선암은 무조건 제가 짜야겠죠. 무조건 짜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010-7625-3168로 나는 월요일날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암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월요일, 금일 시나리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8시 50분 전에 보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당일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런 부분 보내주시고 자, 나는 아침에 당일 대응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00분 정도만 제가 딱 운영하는데 지금 9분 정도 추가로 받았어요. 테라사이언스 다른 뉴스에 전부 다 3시 9분쯤에 떴습니다. 9분쯤에 떠가지고 뒤늦게 본 경우 많은데 저는 3시 3분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테라사이언스 제가 3시 3분에 보여드렸죠. 언제입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보여드리거나 잡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상한가 가고 오늘도 거의 또 상 근처 몇 퍼센트 수익? 기본적으로 이런 50% 넘는 수익 불과 몇 분 만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전달해 드리니까 이런 내 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암도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나오는 뉴스 전부 다 스크롤링 해가지고 외부에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텔레그램 꼭 들어와가지고 같이 매매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으실 겁니다. 들어오시는 010-7625-3168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위에 보이는 채널 관리 보이시죠? 여기에 초대 링크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 자, 참여라고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 덕성도 말씀드렸어요.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수익 이상으로 보셨죠? 돈 잃으신 분도 많겠지만 반대로 돈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도 많으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누군가 크게 벌면 누군가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자, 그럼 누가 버느냐?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 충실하고 계획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서 그냥 추격 매수했다가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해가지고 무조건 큰 수익 벗어 나올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 자, 문자 보내주시고 저는 더 좋은 뉴스와 함께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